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듯이 민주당도 당원을 떠나 살 수 없습니다. 국회의장 선거 결과로 많은 당원과 지지자들께서 실망하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미안하고 미안합니다. 탈당하고 이런 분들 중에 과잉 반응으로 탈당하는 이런 소수의 팬덤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는데 실제로는 아닙니다. 잠시 일렁임 이런 정도가 아니고 국회의장 후보 또는 원내대표 또는 당 지도부 선거를 할 때 최소 10% 정도는 당원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어떠냐. 지금 민주당에는 국회의장 경선 결과에 대한 후폭풍이 아주 세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제 충남 예산군에서 1박 2일 워크숍이 열렸는데요. 이 자리의 화두는 바로 당원권 강화였습니다. 그 목소리 들어보시죠. 실천하는 개혁 국회, 행동하는 민주당 파이팅! 신속한 당원 민주주의에 대한 플랫폼 정당으로서의 적응도 높여가겠다. 당원의 민심을 반영하겠다라는 것 자체가 중도층 의견을 반영하겠다라는 겁니다. 100만 명이 넘는 당원들이 의견을 내고 이런 것을 집단지성으로 보지 않으면 누구를 어디를 집단지성이라고 보고 중도층이라고 표할 수 있는지. 하나, 우리는 당원 중심 민주당을 만드는 길에 더욱 노력한다. 당원은 민주당의 핵심이자 소중한 자산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당원의 의사가 민주적으로 반영되는 시스템을 더욱 확대하고 강화한다. 당원 민심을 적극 반영하겠다라는 이 말 들으셨죠? 근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물론 당원들의 이 성난 분위기를 달래는 것도 좋고요. 당원권을 강화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오히려 상식적으로 보면 이 강성 지지층들의 권한을 강화하다 보면 중도층을 잃게 되는 거 아닌가요, 원래는? 그런데요, 저희 그 민주당원이 약 480만 명 돼요. 네. 그 중에서 강성 당원이 많아봤자 진짜 많아봤자 1만 명? 지금 탈당한다고 하니까 네. 그럼 아주 미미한 숫자거든요. 그래서 그 자신의 의견을 강력하게 피력하지 않은 당원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요. 네. 저희는 강성 당원에게 이끌려간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최근에 민주당의 지지율이 6% 떨어졌다고 하잖아요. 1만 명이 탈당한 것과 연결을 시키는데 아니 그렇게 되면 좀 그 여론조사 자체가 과표집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당이 당원의 어떤 마음을 그리고 헤아리고 또 당원 중심으로 흘러가는 거는 네. 지극히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네. 다만 이 당원의 어떤 의견을 100% 수용하는 것도 저는 좀 위험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견 수렴 절차에서 많이 이렇게 반영하는 건 좋지만 네. 또 이끌려가는 것도 좋은 모습은 아니다. 아니 근데 방금 말씀하신 얘기 들어보면 전체 당원 중에 강성 당원의 숫자는 일부인데 네. 그럼 지금 성남 민심을 달래기 위한 건 그 일부의 목소리를 달래는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또. 근데 어쨌든 간에 탈당을 하는 사태가 벌어지잖아요. 네. 그러면 당에서 그분들이 아무리 480만 명 중에서 10,000명이라는 미미한 수치이지만 그런다고 내버려 두는 것도 저는 알겠습니다. 당으로서는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달래주는 사람도 분명히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탈당까지 불사한다는 이 뿔난 민주당 내의 당심, 이 당심을 진정시키기 위한 조치가 하나 더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바로 민주당이요, 법사위원장 자리에 바로 이 인물을 검토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 오신 분들이 장관님께 네.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 듣고 싶은 말이 참 많이 있습니다. 무슨 탈당들 하지 마세요. 제가 세상 살아보니까 성질대로 다 안 되더라고요. 욱하는 마음도 있고 도저히 용서가 안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내가 한 번은 응징을 해줘야지 나 없이 한번 잘 살아봐 이런 마음이 불쑥불쑥 일어나죠. 그런데 저도 이렇게 남아있지 않습니까? 민주당에. 떠나지 마십시오. 절대로. 자, 바로 이 성남 당심, 이 당원들의 민심이 사실은 국회의장 경선에서 추미애 당선인이 떨어졌기 때문에 발단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정부와 여당과 확실한 각을 세울 수 있는 추 당선인을 법사위원장에 앉힌다. 글쎄요, 이게 제대로 먹힐 걸로 예상이 되십니까?
근데 일단은 아마 추미애 당선인 측에서 거절할 수도 있어요. 좀 왜냐하면 언짢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육선 의원이시기 때문에 네. 보통 이제 국회 관례상 상임위원장에 지명되는 분들은 거의 뭐 3선인 경우가 많거든요. 3선이거나 4선인 경우가 있는 것인데 육선의 당선인에게 그리고 국회의장까지 출마를 하려고 했던 분에게 사실은 상임위원장 자리를 제안했을 때 당사자가 아마 좀 불쾌감을 많이 느낄 수 있겠다. 그래서 네. 아무리 이제 원내에서 고민을 하고 검토를 해도 사실 삼고초려해도 될까 말까 한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네. 근데 다만 이런 카드를 검토한다는 것 자체는 어쨌든 지금 원구성이 뭐 핵심적인 의제가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대여투쟁의 선봉에 설 수 있고 그리고 법안 통과 절차에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매우 큰 권한을 가진 법사위원장이 누가 되느냐는 제1야당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네. 좀 전투력이 있는 인사를 임명해야 된다. 이런 전략적인 판단 하에 여러 카드가 검토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들리는 얘기가 또 강성 지지층들의 의견은 아니다. 지금 정청래 최고를 법사위원장에 좀 앉혀달라. 이런 요구의 목소리가 강하다고 해요. 그런데 하나 궁금한 게요. 이 원내 구성을 하는데 이 당원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게 조금 이례적이고 이런 경우가 잘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그 민주당에서 어떤 당직이라든지 다음에 뭐 국회의장 경선을 할 때 당원들의 표심을 반영해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의 그야말로 당직을 네. 그때 선출할 때는 당의 행사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겠지만 사실 국회의장 같은 경우는 여당과 야당이 함께 선출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원의 어떤 표심이 들어가는 건 저는 개인적으로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네.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도 이미 가방위원장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국회 법사위원장은요, 사실 이 타상위법과 고유법, 그러니까 법에 관련된 법률가들이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도 실무에도 맞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박주민 의원 같은 그래서 법률가라든지 아니면 법사위에서 오래 활동하신 분이 하는 게 맞고 네. 또 민주당에서도 이미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 유명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음 어떤 차세대 라이징 스타를 키워야지 계속해서 선배들만 좋은 자리, 유명한 자리 가면 안 되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 아니 근데 또 지금 거론되고 있는 인물 중에 네. 정청래 최고, 추미애 당선인 그리고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는 네. 또 강성 지지층에서 네. 지금 엄청나게 공격을 하고 있다면서요. 사무실에 막 대자보까지 붙었다는데요. 아니 근데 우리 박성민 최고께서 말씀하셨지만 네. 추미애 당선인 같은 경우는 당 대표를 역임하셨고 법무부 장관을 하셨고, 근데 네. 당 대표 끝나고 법무부 장관 가셨을 때도 조금 의전에 맞지 않다고 했었어요. 아. 근데 당 대표까지 하신 분이 국회의장 경선까지 나가신 분이 법사위원장을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좀 말이 되지 않는다. 알겠습니다. 뭐 기사에 보니까 우원식 지금 이 경선 당선인과 같이 을지로 모임의 멤버기 때문에 공격을 받는다는 그런 기사를 봤습니다. 아니 지금 이 야당에서는 법사위원장 자리에 누구를 앉히냐 갖고 지금 굉장히 뜨겁게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걸 바라보는 여당에서는 어떻습니까? 누가 와도 좀 껄끄러운 분들이 지금 거론되고 있어요. 아니 저는 저 유인태 그 민주당의 아주 원로이신 유인태 전 의원께서 하신 얘기가 있잖아요. 도대체 당이 황제 모시고 있냐? 민주당 꼴하지 마라. 이렇게 자조적으로 얘기를 하셔서 그게 뭐니 화제가 됐었는데 네. 저는 보면은요. 이게 민주당이 지금 어디로 가려고 그러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법사위원장 지금 논쟁이 있으시다는데 이거 원래 여당과 같이 협의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회의장을 차지하는 쪽에서 법사위원장은 그 반대쪽에 좋았던 게 지금까지 관례였어요. 네. 근데 그런 거 우리하고 아무런 협상도 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좀 하겠다고 지금 저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회에 무슨 협치 뭐라고 얘기하더니 우리 다수당이니까 우리 마음대로 할 거야 라고 지금 대놓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요 제가 보면은 지금 누구야 의원한테 박주민 의원한테 의원. 찾아가서 뭐 항의했다고 하지만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뭐 당사에 가서 수박 무슨 수박 같은 걸 깨는 행사를 하든가 아니면 윤영찬 의원 사무실에 가갖고 그 누구 의원인지 아마 윤영찬 의원으로 기억하는데 네. 왜 이재명 대표 사진을 거기다 걸어놓지 않았냐고 거의 소동을 피우는가 하면 아니 정청래 의원 당원들한테 죄송하다고 그랬는데 뭐가 죄송합니까? 의원들이 자기 양심에 따라서 투표해서 국회의장 뽑았는데 뭐가 죄송합니까? 알겠습니다. 저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지금 민주당에서 벌어지고 있어요.